예,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4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 지금 상단선은 없죠. 예, 전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상단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누르는 힘이 있어서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냥 누르는 거죠. 매도를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난달 고가가 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매수를 하는 사람은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되죠. 지난달 저가가 얼마냐면 426.94예요. 426.94. 여기만 붕괴되지 않으면 이제 매수 전략은 유효한 거죠. 지금 위치가 참 예, 월봉으로 보면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지만 이건 이제 크게 보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애매한 거죠. 올라가려는 의지는 있고 예, 계속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버겁고,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지금 뭐 나스닥 지수나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내려가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선물을 미친 듯이 사도 1%가 안 오르고 선물을 미친 듯이 팔아도 1%가 안 내리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1% 이상 상승한 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변동성이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달 저가가 426이에요. 근데 지금 436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10%예요, 10%. 지난달 저가와 이번 달 종가 사이의 거리가 10%니까 10% 있으면 사실 하루면 가거든요. 물론 올라가는 것도 10%는 하루면 가지만 내려가는 것도 하루면 가요. 한 2% 조금 넘는 수치니까. 근데 안 움직이는 거죠. 예. 위로도 안 움직이고 아래로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진짜 특이한 건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개인에게 주식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벌써 1조 6천억 정도를 이틀 동안에 넘겼고요. 선물도 지금 순매도예요. 예. 그러면 내일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갭상승을 할 텐데 갭상승을 해서 순매도인 선물을 순매수로 바꿀 거냐? 지금 현물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물을 매수한다고 해도 1조 6천억을 되돌리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반년 동안의 데이터를 본다면 개인이 1조 6천억을 샀는데 그 주식을 모두 뺏은 사례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통신이 끊어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불안하네요. 별일 없는데? 다시 켜놓은 동안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인터넷 문제인 건지 아니면 예, 키움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월봉은 지금 매수가에 근접해 있는 상태니까 매도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매도자는 지난달 고가가 넘지 않는 환경에서만 매도 전략을 고민할 수 있고요. 매수자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난달 저가 붕괴됐다. 그러면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쌓아놓은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뜨면 안 돼요. 지금은 악재가 뜨면 곤란하겠죠. 지금 뭐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변동폭이 1%안 되고 뭐 0.5%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 지금은 호재를 소화하기에도 어렵고 악재를 소화하기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이게 무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지금 개인이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매수한 주식만 56조예요. 56조. 56조를 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그죠? 56조, 5.6조, 5,600억. 그러니까 지수가 1% 올라갈 때마다 5,600억씩을 벌어요. 개인이. 물론 개인이 손실 나는 주식은 안 올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익 나는 종목을 올리겠지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5,600억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거를 회피해서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개인의 수익을 회피해서 지수가 상승해야 되니까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24조고요. 삼성전자 우까지 합치면 한 28조 원대요. 그 다음에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한 3조 원대 매수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합치면 31조 원입니다. 31조 원.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반도체는 못 오르는 거죠. 56조 중에 31조 원이 두 종목이죠. 사실상 삼성전자 우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가 상승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나머지 종목 가지고 알트코인 가지고 펌핑해야 되는 상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은 일단 죽였어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걸 살릴 거냐, 그렇죠? 갭상승이 한 1% 넘게 와도 살아날까요? 한번 볼게요. 이따가 선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얼마에 끝났냐면 1.3% 올라서 437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437로 시작하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일단 주봉은 죽은 거예요. 주봉은 죽었기 때문에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는 계속 유효한 거죠. 주봉도 매도가 유효하고 월봉도 매도가 유효해요. 둘의 조건은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아야만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봉은 사실 갭상승이 와야만 상승할 수 있고 갭상승이 안 오면 그다지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선물을 볼게요. 음, 선물은 이렇게 돼 있죠. 전봉 고가 근처에 상단선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이 없는 상단선이고요. 지금은 하단선에 이제 걸쳐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단선 근처에서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고, 세 번째 하단선이 431 정도에 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지난달 고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이제 한 444, 446, 뭐 한 그 정도까지의 어쨌든 상승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 상승한 게 다 허사예요. 그만큼 지난달 고가가 의미가 큽니다. 자, 주봉으로 가볼게요.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예측을 써야겠죠. 437. 부려볼게요. 예, 일단 하단선에서 시작해요. 주봉은 하단선이 여기 있죠. 436.67 정도. 예, 436.67. 이 정도가 하단선이 되고요. 상단선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이제 매도자가 실패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상승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실 분은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1.3% 정도만 뜬다고 해도 어쨌든 주봉은 하단선이 발달하게 되고 상단선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니까요. 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매도자에게 예, 사뭇 불리한 구조예요. 상단선이 이렇게 되면 덜 발달하게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일봉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437. 그러면 위에 상단선은 437.78 이 정도에 위치하고 하단선은 435.93이에요.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435.93? 그 정도. 그다음에 437.75 이 위로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주봉에서 437을 적용하면 매수가가 얼마였냐면 여기에요. 436.64. 예, 비슷한 것 같죠?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래에서 일단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어, 이번 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매수자에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로부터 아래쪽으로 멀어진다라는 거는 점점 음, 지난달 고가를 넘기 싫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매수자들은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매도자는 가격이 안 보여요. 그냥 지난주 고가 또는 지난달 고가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에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정보는 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월봉은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올려면 여기 28,425원까지는 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고요. 눌렀다가 예, 죽었기 때문에 이건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는 유효.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분들은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갭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 고포스. 고포스는 하단선이 전봉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올라가주면 고맙고, 예, 월봉만 보면 아, 이건 맞고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그냥 올라주면 고마운 구조입니다. 그래도 주봉은 이 정도면 정말 감사죠. 예, 내일 시가가 어디를 지키냐가 중요하죠. 이 고가만 넘으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예,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지수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도 요 상태는 좋은데 갭이 문제겠죠. 자, 돈을 한번 볼게요. 돈. 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56.7조 원. 외국인이 17.9조 원이니까 거의 18조 팔았고요. 예, 기관이 36.8조 원을 팔았습니다. 금융투자도 5조. 상대적으로 금융투자는 덜 팔았죠. 예, 지수를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가지고 있는데, 예, 금융투자의 매도로 보면 뭐 1개월당 1조도 안 파는 거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예, 굳이 금융투자가 지수를 내려가지고 예, 자기네들 밥그릇을 발로 찰 이유는 없어 보여요. 외국인은 조용히 계속 파는 거죠. 6개월에 18조라. 그러면 한 달에 3조씩 파는 거예요. 계속 3조씩 나눠서. 개인은 지금 56.7초를 샀는데 작년에 47.4조를 샀으니까요. 지금 104조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04조 원. 음. 제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예, 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자, 이틀 동안 얼마가 들어왔냐? 1조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틀 동안 1조 6천억을 샀어요. 음, 이 돈을 다시 토해낸다? 6월 달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예, 6월 달에는 매도로 시작했죠. 매수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5월 달에는 매수로 시작했는데 예, 1조 6천억을 간 게 초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4월, 4월도 매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그럼 3월까지 가볼게요. 3월도 매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개인이 매수로 시작한 게 4월, 5월. 예. 근데 5월보다 지금이 더 빠른 거죠. 5월은 기껏해야 5,800억 원을 샀는데 지금은 1조 6천억을 샀으니까요. 그게 조금 특이해요. 보통 예, 개인에게 이렇게 매수 물량을 안 넘기는데 좀 넘겼어요. 초장부터 1월로 가볼까요? 1월. 자, 1월의 흐름을 보면 예, 지금은 1월 흐름이랑 비슷해요. 그쵸? 지금 돈이 들어온 거는 1월 흐름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틀 만에
1조 7천억을 넘겼으니까, 예, 1월달 흐름이랑 꽤 흡사해요. 그 이후로는 초반에 개인한테 물량을 넘긴 게 이 정도로 넘긴 건 없어요. 초반부터 개인한테 물량을 확 넘겨가지고, 예, 물량을 넘긴다라는 건 일단 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을 뺏어야 올라가는 건데, 예, 지금 5월에는 5월 10일 날 하루 뺏었죠. 그 이후로 뺏은 적이 없어요. 특이한 흐름이에요. 자금만 보면. 이제 내일 얼마나 되찾아오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음, 내일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어쨌든 상승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만약에 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이 오면 골 때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돈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지금 8천억대 매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상승은 오기 힘든 거죠. 개인이 현물 매수 들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크게 쳐올리기에는 그럼 이게 환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한 9천억 정도의 환매가 일어나야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급등은 어렵지 않을까. 상승은 해도 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저 선물을 정리해야 될 음, 금액이 꽤 되다 보니 어쨌든 급등은 어렵고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거냐 예, 그런 정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갭상승이 예, 하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거고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봉에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만 감안하시고 예,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자, 이게 고보스 친구죠. 예, 고보스 친구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예, 지난달 저가랑 사이가 400원 차이 나요. 400원. 400원이 더 내리면 삼성전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가격에서 400원이면 1%도 안 되거든요. 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무너지면 저는 삼성전자는 무너진다고 봐요. 그럼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일단 지수는 크게 못 가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끌어올리는 건 잘 모르겠고요. 삼성전자는 오르기 힘든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제도 금요일도 죽어라 그 400원은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400원을 무너뜨리면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예, 일단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올라가는 걸 일단 고려해서 지난달 저가는 잘 막아 놓은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를 보면 예, 이건 고포스 차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개인이 28조 원을 매수한 종목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예, 별반 다르지 않죠. 예,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은 철저하게 밟아버리고요. 예, 나머지 종목들을 급등시켜서 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랄 노자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2,000원이요. 2,000원. 전봉 저가까지 2,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2,000원이 무너지면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삼성전자는 400원이 내려가면 무너집니다. 아마 내일은 지키겠죠. 내일 장이 좋을 테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잘 지켜보세요. 만약에 무너진다. 하이닉스가 2,000원 내리고 삼성전자가 400원 내리면 예, 일단 시총 1, 2주는 올라갈 생각이 없거나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예, 그럴 때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장을 바라보시고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을 7만 9,600원을 지키고 하이닉스가 12만 500원을 지키는 한 상승은 유효합니다. 자, 코스피 200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